이 숫자가 정말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여지거든요. 미라이 소스 코드가 실제로 미라이 본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10월, 9월에 발생했던 케이스죠. 저희 미국의 D인사 DNS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일부가 중단됐었죠. 그때 발생했던 숫자입니다. 이게 210, 363. 뭔지 궁금하시죠? 210개는 미라이가 사용했던 보호세 개수입니다. 이 보호세 개수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PC나 그런 게 아니고요. CCTV 카메라 그리고 집에 있는 뭐 홈 CCTV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들을 활용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RSA 스큐리티 세미나에서도 7대 그 보안 과제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IoT에 대한 보안 부분이었는데요. 현재도 IoT에 대한 보안 부분은 뭐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oT 디바이스는 언제든지 늘어날 거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라이 소스 코드를 개발한 친구가 정말 나는 공유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다 공유를 해버렸어요. 인터넷상 공유를 시켜버렸더니 미라이 소스 코드가 공유가 되고 난 이후 시점에 단 1, 2개월 만에 봇이 50만 개로 늘었어요. 공격에 사용된 봇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들였던 트래픽이 363기가에서 665기가. 현재까지 발생한 공격 중에 가장 큰 용량의 공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363기가에 대한 트래픽이 공격이 들어온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디도스가 아니라 디도스 하르비가 와도 못 막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뭐 솔루션들 앞단에서 널 처리한다든지 뭐 블랙홀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600기가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남의 일이 아니라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프레임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로 저희는 온프레미스 자기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모든 보안 솔루션들을 두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런 공격들 IoT를 이용한 공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트래픽, 상상할 수 없는 공격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디도스 스크러빙 센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똑같은 새로 나온 기술이 아니라 옛날부터 저희는 디도스 클린존 서비스 여러 가지 클리닝 서비스를 이미 알고 있고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순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디도스 장비가 자동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존 쪽으로 트래픽을 우회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정한 임계치가 초과된다,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들어온다, 그럼 자동으로 들어온 유입된 트래픽을 클라우드 존 쪽으로 우회시킬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방식,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방식, BGP를 이용한 또는 터널을 이용한 또는 DNS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을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돌렸을 때, 자동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 쪽에 얼마만큼의 공격이 들어왔고 어떤 공격이 들어왔는지 대한 모니터링을 그 해당 사용자한테 정확하게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NOC, SOC 센터로 가죠. 보안 센터 쪽의 전문가들은 고객이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분명히 달아줘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클린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준비를 한 다음에
DNS 바꾼다, 아니면 BGP 연동한다,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서비스는 죽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똑같은 단순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커스터머 페이지들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는 게 저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뭐 방어 포인트들이 있지만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크게 4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자면, 정확한 탐지, 그러니까 관리자에 의한 수동 설정이 아니라 장비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스레스홀드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적 패턴들이 생성이 돼서 정확한 탐지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암호화된 공격에 대한 보호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걸 우회시켜서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